중국 축구의 공격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이나 일본 역시 국내 리그를 통해서 세계적인 공격수를 배출해내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한국도 대부분 국제 경기만 관심 있게 볼 뿐 K리그1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실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지만 양 국가 모두 가장 큰 스포츠 시장은 야구이며 축구는 만년 2위 신세입니다. 국내 리그의 인기가 높아지면 더 많은 자금과 유망주가 모여서 한국 축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자본력이 우수한 세계 5대 리그는 모두 유럽에 있고 모두 축구가 자국의 프로 스포츠 중에서 인기 1위입니다. 더불어 서양인의 신체 조건 역시 아시아인을 뛰어넘기 때문에 유럽 축구가 아시아보다 강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민재나 조규성처럼 국내에서 성장한 후에 외국으로 진출해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더 좋은 축구 환경에서 배우고 더 강한 선수들과 경쟁하는 게 성장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은 어린 시절 전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교육과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독일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서 실력이 만개했으며 이강인 역시 어렸을 때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의 유소년 배양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축구에 대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중국 선수들은 해외 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는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짧은 시간이라도 해외 진출을 해본 우레이, 웨이스하우, 장위닝은 중국 슈퍼리그와 해외 리그와의 차이점 그리고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我是去年夏天回来的，然后打中超，你就感觉是太轻松了。就是我在西班牙比赛很少的情况下，就天天训练，回来踢中超，我就感觉随便踢，节奏就完全不一样，给你时间思考太多了，而且你射门传球你太从容了。如果你天天在那样的环境，你根本头就抬不起来，你必须你逼着你提前观察。但现在我感觉也被同化，以前没去年感觉那么好，因为这个环境就是这样。比赛节奏就是不一样。相比于现在看那些韩国、日本的那个球员的话，我们差距还是特别大。我觉得像日本那个唐安绿现在已经曼城什么都要买了，这现在已经差距已经非常大了。我觉得还是得跟他们踢比赛多看看他们是什么水平，包括跟我们一批的那个南野拓实什么的，已经在萨格斯堡已经站住了，包括什么黄喜灿什么的。现在回过头来，是不是有点后悔当初那么早回来了？我一直觉得自己最后悔的事就是当年在国外的时候，应该再咬一咬，还想再出去看一看，真的。从这些日韩球员的留洋道路上，你有没有什么值得借鉴的地方？现在已经跟他们完全比不了了，就是那帮年轻球员，我看就是只能说真的特别羡慕。我看很多像孙兴民他们都是可能15、16岁的时候就已经在海外踢球了。我在想，如果我再早几年出去的话，可能情况还会不一样。太多的中国留洋球员是在浑水摸鱼，真的就是有一大波的海外球员现在，但是很多都是纯粹的为了出国而出国。你踢完日本、韩国，是不是日本还是整体更强一点？日本整体肯定更强吧，韩国个人能力更强，韩国真的撞不动我。韩国人能力强，因为李刚仁我看就其实也就前面3个人，脚下真快，粘的球粘的脚，有点梅西的样子。 중국의 주 공격수는 탄농, 우레이, 장위닝, 웨이스하우입니다. 우레이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 번 다뤘고 탄농은 중국 대표팀에서 최고참입니다. 이제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탄농의 교체 멤버인 장위닝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웨이스하우가 빠른 스피드와 돌파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레이보다도 못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공격진 중
중에서 탄농을 제외한 3인은 모두 해외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우레이는 28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이긴 했지만 중국인이 구단주인 라리가의 RCD 에스파뇰에서 뛰었고 웨이스하우와 장윈인 역시 비교적 이른 나이인 10대 후반에 이미 해외에서 축구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선수들이 그동안 아예 해외 진출을 안 했던 게 아니라 도전하는 선수들이 소수이긴 했지만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출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것뿐입니다. 현재 중국의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는 그나마 해외 무대에 도전이라도 했었던 소수의 중국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력의 벽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중국 슈퍼리그에서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지 전혀 해외 리그에 도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선수들 중 해외에서 뛰고 있는 건 티르키예 리그의 수비수 우샤오총이 유일합니다. 就说白了就是能力不行嘛。我为什么回国呀？我觉得我自己在国外踢不出来了。刚出去的时候还是比较那个的，你感觉自己能踢出来。你就是因为我刚出去挺顺的，慢慢踢不上了以后，那个心境就是气儿也下来了。我也是最年轻踢不超了，那个时候也是从青年队直接上了一队踢不超。那时候有梦想，那自己梦想慢慢就没了，自己能力跟不上了。 知道自己踢不出来，能力梦想就没了。但我前2年是感觉自己真行，觉得自己就是比别人好。就同年龄段的，我就觉得就国外同年龄段，我说国外跟我同年龄段就没有我身体素质好，自己那个气儿下来以后再也爬不上去。还有一点特别重要，就是中国这环境这个钱太多了，你作为一个中国学生，你太幸运了，你跟国外比，他们是没有退路。对，非洲小孩一家老小就指望他踢出来养家呢。我们呢，我们有退路。就我们的上进心可能就没有人家这么强。对，我觉得好，我踢不出来，我回国也能挣大钱。人家是背靠悬崖。对，我们是太幸福了，就是很幸运的中国人。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축구협회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중국 축구 팬들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 선수들의 태도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으로 마치 당연히 제공받았어야 하는 기회를 받지 못해서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뜻하는 건 본인들은 안정적인 팀으로 가야 하고 잘하든 못하든 일정한 출전 기회를 계속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 본인 실력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好像很多球迷都拿你跟他来做比较。我和他虽然说年龄差不多，但是走的路完全不一样。他从小就在国外，如果我21岁能够出去，能够有一个稳定的一个球队，能给我一个机会，那我觉得其实，我觉得我也不是不行，对吧？是，对。 就像其实这次12强赛，其实虽然我没有出现，但是其实像打韩国、打乌兹别克这些队，其实我觉得我没比他们差多少，真的没比他们差多少。 해외 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았고 또 남들에게 충분히 실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유망주 시절 비슷한 또래들 중에서 특출난 실력을 보였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본인이 먼저 실력을 보여서 기회를 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중국 선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크게 부진했던 중국 축구의 대표 공격수 우레이를 향한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건 중국의 수많은 언론들은 중국 축구의 문제점을 제대로 공론화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마치 누군가의 중요한 명령이라도 받은 듯이 일사불란하게 우레이의 실력을 비평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며 앞다투어 우레이 구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매체들의 논리는 우레이를 대신할 수 있는 축구 실력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우레이를 비난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레이에 관한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모두가 그의 기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상인이 감독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계속 우레이가 골을 넣는 것에 베팅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비유하면 한 평범한 학교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참가 인원을 보내야 할 때 교장과 교사들은 모두 전교 1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단지 전교 1등이라서 시의 정상급 수준에는 못 미치고 참가하면 겨우 10%의 확률의 수상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 들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학교 순위에도 못 드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가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생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항상 바라는 수준은 높지만 실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주변의 동창, 친구들은 창업에 성공해서 연수입이 100만 위안인데 그들은 단지 비아냥거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면 그 정도 못하겠어.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국가대표팀의 문제에 대해서 비평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 속한 내가 의견을 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자칫 대중의 분노가 오늘날 경쟁력 없는 중국 축구를 배양한 중국 시스템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내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 심판이었던 한국인 고형진 주심에 대한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레바논 경기 14분, 레바논의 카미스가 공을 다투던 중 다리를 높이 들어 중국팀 선수 따이 웨이준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고형진 주심은 휘슬을 불어 중국팀의 오프사이드 판정을 한 후 카미스의 동작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파 가이언 판정 규칙에 따라 선수의 얼굴과 머리는 반드시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카미스의 반칙은 당연히 퇴장을 당해야 합니다. 레바논 선수는 충분히 퇴장감이었고 만약 퇴장당했다면 중국팀이 훨씬 우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방향을 제시하면 그런 의견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프로파간다는 정치, 경제, 스포츠 할 것 없이 중국이라는 사회를 조종하는 리모트 컨트롤 같습니다. 심판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못 봤어? 우리 마닝 심판이 한국팀에게 경고를 많이 주어서 그가 복수하는 거다. 만약 중국팀 선수가 상대팀 얼굴을 걷어찼다면 100% 퇴장이다. 못 믿겠으면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때 발로 차봐라. 30년 동안 축구를 봐왔는데 내가 이해하는 축구에서 이건 비디오 판독을 확인하고 레드 카드를 줬어야 한다. 상처를 보면 저 반칙은 눈하고 매우 가까운데 눈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동작인데 완전히 퇴장당할 수 있다. 스쳐서 다행이다. 운이 안 좋았으면 잘생긴 얼굴이 망가졌을 거다. 퇴장시켰다고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언제쯤 세계 5대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중국 선수들을 볼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